웨지, 피보나치, 캔들, 여기서 못 탔더라도 여기서는 충분히 탈 수 있는 타점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횡보 이후 추세를 줬습니다. 좀 쉬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은 여기서는 웬만하면 다 오를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어야 돼요. 수렴이 나오는 구간은 항상 정해져 있고 수렴 이후에 이탈은 절대로 50대 50이 아니에요. 항상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수렴이 나왔죠. 그 전 파동이 어떻게 됐어요? 하단에서 올라오는 파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파동의 수렴 이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렴이 아니었으면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 이게 ABC 파동이었고 1파, 2파, 312, 3, 4, 5, 4, 5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임펄스로 가고 이게 하나의 조정 끝이었다. 그리고 이게 뭐다? 하방 베어 플래그로 간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히 여기서 지지를 해준 순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하단을 지지를 해주면 손절을 여기를 잡고 웬만해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어제 관점을 그렇게 나갔고요. 한번 관점들을 쭉 봐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상방으로 터질 가능성을 보고 대칭 자리를 보거나 저항 자리를 알려드렸어요. 이제 저항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 값과 이 오더 블럭 매물대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지와 저항이 꾸준히 일어났던 매물대여서 여기와 이 두 구간 알려드렸는데 여기까지 간다면 되돌림을 주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고갱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트도 이제 쭉 봤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글방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한글방 보시면 올라오기 전에 보면 아래에서 웨지가 나오고 위에서 웨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1.618 구간을 체크하면서 손절이 타이트한 구간이죠. 굉장히 손익비를 따지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대기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연속으로 웨지가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최저점 여기서 웨지가 나왔다면 거의 확률상 적지만 중간 파동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웨지가 아닌 리딩 파동의 A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웨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룰이 아마도 괜찮아진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웨지 이후에 하방으로 이탈하고 리테스트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추가적으로 하방을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쉬운 무빙이었다는 점,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방으로 이탈하고 리테스트, 조정파동, 채널링 주고 추가적인 하방, 굉장히 교과서적인 무빙이 나왔죠. 그리고 이 추세 라인은 웨지 하단 추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상 밖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 관점으로 언제 나갔었냐면 한번 봐볼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때 나갔었네요. 저점에서 리딩 파동이 나왔을 때 되돌림 주고 임펄스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대략 정석으로 간다면 이 구간을 갈 것이고 확장으로 간다면 더 가겠죠. 저는 정석으로 일단은 관점을 보여드렸고, 저도 여기서 풀 입절을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가면서 어디까지 갔죠? 1.618이 아니라 2.618 구간까지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다 드신 분 계신다면 축하드리고, 이제 2.618이 제 강의에서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조정파동의 마지막 자리라고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 조정파동이란 A, B, C 파동이 나오면 이 피보나치를 A 파동 확장을 그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 1.618 두 배값 2.618이에요. 여기가 넘으면 저는 조정파동보다는 이게 A 파동이 아니라 1파동, 2파동, 3파동의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라고 저는 이때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정확히 눌리고 내려온다 그러면 역시 이게 조정이었지만 최대값으로 준 예시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가져갑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게 조정이 이제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가는지 아닌지의 중요점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제 추가적인 관점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보시면 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파동으로 조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반등 파동이 나왔고, 조정 파동이 나왔고, 반등 파동이 나왔고, 한 번 더 내리는데 올린다?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의 수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수렴 관점을 어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파동 더 올리고, 만약에 눌림에서 여기서 되돌림을 깊게 주거나 뭐 짧게 줄 수도 있어요. 이 되돌림 2파동은 굉장히 불규칙적인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우리는 상방으로 그냥 터지는 그러한 가능성 또한 봐야 된다. 그 이제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았을 때 이평 위에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몸통을 마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이러한 행보는 보통 추세가 이어질 때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눌리더라도 꾸준히 몸통을 눌리더라도 위에서 눌리더라도 위에서 마감을 했을 때는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무 뚜렷하게 보였네요. 여기가 좋은 예시가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눌렸지만 풀음봉 이후 한 번 더 저점을 갱신을 하였지만 도지로 마감하면서 봉 위에서 마감, 한 번 더 저점을 더 크게 갱신했지만 봉 마감 전에 또 빠르게 올리면서 정확히 이평 위에서 몸통 마감, 다음에도 눌렸지만 몸통 위에서 마감 이후 장대 양봉. 그렇죠? 굉장히 좋은 예시가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나올 것이면 이러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이것도 제 강의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착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상한데 라는 게임셀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지만 차트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거는 바로 이 하방으로 가는 추가적인 복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예시로 들어 여기에 한 파동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X 파동으로 보고 Y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임펄스로 보기에는 되돌림이 너무 깊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봤었을 때 O 파동이 제 눈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합 조정으로 보는 겁니다. X 파동이 되돌림 값이 좀 깊긴 한데 이걸 하나의 조정 파동으로 보고 이걸 하나의 반등 파동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임펄스를 내린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WXY 파동으로 복합 조정이 일어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도 일봉이 음봉 마감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 또한 지금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장악 위로 마감하고 되돌림 이후 추세를 꺾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외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더 도미넌스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숏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되돌림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1.618 나왔고 반등. 이것도 꽤나 정직했네요. 하지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파동이 깨졌어요. 그렇죠? 깨졌고 되돌림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지금은 테더 관점으로는 딱 두 가지가 보여요. 이게 1파동이었고 이게 2파동이었다. 그러면 3파동은 훨씬 더 깊게 나오겠죠? 최소한 여기보다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나올 거고 4파동, 5파동 뭐 이런 식으로 웨지 형태로 끝나면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구간보다는 더 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깨지고 또 올라간다면 그 뜻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는 되돌림의 값이 생각보다 더 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여기서 뭐 대칭으로 끝나거든 이런 구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에 대한 확장 값으로 봐서 더 깊은 구간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를 어느 정도 테더 도미넌스 차트로 예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뭐겠어요? 그쵸? 이 추세가 끝난 거죠. 미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C파동이 미달로 여기서 끝났고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지면서 이 OB라인 추세를 깰 것이다. 이 OB라인 추세를 깨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거의 100%로 아무도 이 최고점 가격을 깰 거예요. 저기가 깨지면. 그리고 알트들이 그때는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들 잘 숏을 타신 것 같아요. 너무 힌트를 많이 주고 내려가지고 이것은 못 타셨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웨지, 피보나치, 캔들 여기서 못 탔더라도 여기서는 충분히 탈 수 있는 타점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제가 생각했던 프랙탈처럼 안 움직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스닥이 웨지 형태로 마감을 했었죠. 트로우볼까지 정확하게 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파동 끝나고 반등 파동 나오고 여기서 눌리면서 리테스트하고 저점 갱신을 하러 갈 줄 알았어요. 최소한 이런 구간까지, 이런 매물대까지는. 하지만 여기에서 봉 마감을 하더니 그 다음날 빠르게 올리면서 오히려 추세를 깨면서 고점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조정 파동이 여기서 끝났다 단순히. 그리고 올라갈 것이다. 또는 지금이 불규칙으로 파동이 나오고 있다. 즉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A 파동에 대한 확장 값으로 1.13에서 38이 사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236이겠죠. 236은 살짝 미달이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36을 잘 줬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13에서 38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A 파동의 고점을 뚫으면서 하락으로 내려갈 시 우리는 A, B, 그리고 C 파동의 하락을 봅니다. 자, 여기서 C 파동의 하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달로 나오는 러닝 플랫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618 이런 구간만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채널링으로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디스조인트가 흔히 나오는 구간도 여기죠. 그래서 불규칙으로 디스조인트를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확장으로 A, B, C 파동으로 이 파동에 대한 1.618 구간을 피보나치 값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주는 경우죠. 이런 구간까지. 그럼 저희가 기다렸던 자리가 도달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찍자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확히 겹치는 자리예요. 굉장히 예쁜 자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깊게 나온다. 그럼 뭐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2배 값이나 2.618 구간까지도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아마도 여기까지 가서 갭을 채우고 갈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추후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틀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고점 매물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추세를 이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조정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짧게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비트코인에서는 보통 파동의 엔딩 다이어고널이 출현할 시에는 총 상승분의 되돌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주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나스닥에서는 제가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비스무리한 게 있네요. 근데 이거는 5파동이 아니라 C파동 비스무리한 파동이었네요. 이렇게 웨지가 나왔다면 정말 예쁜 웨지였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면서도 한번 그래도 피보나치는 한번 그어봅시다. 여기는 그래도 236을 줬네요. 그쵸? 그래서 최소한의 되돌림 값은 주고 가는 경향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 준 것 같죠? 236을. 그쵸? 여기는 236을 안 줬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웨지 형태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본 건데, 웨지 형태로 보이고 하방으로 이탈했지만 되돌림 값에 대한 236 구간을 안 터치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근처 부근까지는 갔다.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뭐 반도 안 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조정이 끝이고 다시 새로운 상승의 추세인가 의심을 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영상은 간단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매매하실 때 꼭 도미넌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도움 됩니다. 롱 타고 싶을 때 비트와 이더 중에 어떤 걸 타야 되는지, 숏 타고 싶을 때는 어떤 걸 타야 되는지를 도미넌스를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안전히 매매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